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어준이 지금 국회에 나와서 과방위에 나와서 해괴한 주장들, 가짜뉴스를 계속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비상계엄 때 이 한동훈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체포 15명 이 체포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한동훈에 대해서 사살하라, 한동훈을 죽이고 그 다음 이걸 북한군의 소행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 이걸 지금 국회에 나와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이걸 민주당이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보에 대해서 사실 확인 중에 있다. 또 이재명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었느냐,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연막을 칩니다. 김어준이라고 하는 자신은 이 소위 지금은 전 국민이 기자입니다. 자신도 이 언론 생활을 했다, 기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제보자는 밝힐 수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정식으로 전통적인 이 기자 교육을 받았는지는 제가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어준에 대해서도 제가 잘 알지만 그런 기자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는 보호해줘야 한다. 지금 국내에 와 있는 이 대사관이 있는 이런 우방국으로부터 이 제보를 들었다, 이렇게 소설도 아닌 아주 나쁜 의도의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를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가짜뉴스를 분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이 혼란이 시작이 비상식적인 비상계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 가짜뉴스들이 더 또 활개를 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지금 비상계엄에 관계가 된 어떤 사람 입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분명한 가짜뉴스로 보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청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찰청장과 소위 그 계엄군 사이에 이야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이 무죄 판결을 내린 김동현 부장판사 명단도 있었느냐, 이걸 지금 이 경찰청장의 변호사는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경찰 쪽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 엇갈립니다. 계엄군 측에서도 그런 내용을 들은 바는 없다, 판사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이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가 과연 이번 이 비상계엄의 체포 명단에 포함이 됐느냐, 지금 이렇게 사실이 터져 나오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경찰 쪽은 없다, 지금 경찰청장의 변호인 측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 지금 판사에 대해서 이렇게 체포를 시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법부 이 월권이다,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 성명도 냈고 지금 판사들도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체포 부분, 체포 명단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전부 말이 엇갈리고 있고, 김어준은 나와서 사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김동현 부장판사가 판사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정교사 1심 판결문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판결을 가지고 계엄이든 어떤 형태든 그 판사를 체포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재명이 국기문란,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을 두드려 잡는 것은 법치입니다. 조폭이 두려워하는 것은 또 다른 조폭이 아닙니다. 경찰과 검찰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가짜뉴스들, 희한한 가짜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언제나 그럴싸하게 포장을 합니다. 비상계엄을 봐라. 이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일이 없었겠느냐. 이런 식이 됩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명백한 가짜뉴스는 분명하게 짚어둡니다. 지금 조국이 오늘 이제 검찰에 출두를 해야 합니다. 징역 2년 확정이 됐습니다. 조국이 계속 지금 감옥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 내일까지라도 연기해달라. 이제 자신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승계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검찰에 매달리고 있는데 오늘 검찰이 곧바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미뤄줄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탄핵 이 국면이어서 자신의 선고를 미뤄달라. 또 자신의 구속을 미뤄달라. 미뤄지지도 않을 뿐더러 미루는 요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슬슬 이 탄핵의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조국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조국을 곧 사면 복권해 줄 거다. 이런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문2조 처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의 가장 큰 요건으로 법치 공정을 꼽았습니다. 문2조 심판을 통한 법치만 바로 세워도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3개월만이라도 더 참았더라면 윤 대통령이 3개월만이라도 더 버텼다면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라도 내려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누가 뭐래도 법치였습니다. 문2조 심판입니다. 지금 조국이 구속된다라고 하니까 문재인이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조국이 마치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억울하게 지금 구속되는 것처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입시 부정이 확인된 겁니다. 문재인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검찰 수사 물 건너갔구나. 아닙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사냥개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관사도 압수수색을 하겠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움직이고 있지만 문재인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적어도 내년 5월, 6월에는 대법원 판결까지 끝납니다. 이재명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겉으로는 탄핵을 외치면서도 그래서 여권의 분열을 노리면서도 가장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2,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범죄를 모두 깔아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조국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문재인 소환해서 조사해야 합니다. 기소할 것입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범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서울고법의 태도는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이재명이 재판 지연을 노리는 저 행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비춰서 내년 2월, 3월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나옵니다. 2심 선고만 나오면 민주당은 또 한 번 뒤집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비상계엄, 이 탄핵 국면으로 가짜뉴스도 많이 터져 나오고 확인도 할 수가 없고 이걸 노리고 지금 가짜뉴스로 또 전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여권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개헌 이야기도 슬그머니 꺼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이 탄핵 반대가 당론이다라는 입장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막지는 못할 것 같다. 탄핵이 통과될 것 같다. 내일 오후 5시입니다. 그러면서
탄핵 배신자들 때문에 탄핵이 통과될 것 같다. 이제 한동훈 측에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지금 이 현실을 보면서 비상계엄 윤 대통령 관련해서 이 수사 진행 속도를 보면서도 이건 뭐 탄핵은 어쩔 수 없네. 그러면서 뭐 그냥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 탄핵만이라도 다음 주로 미루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동훈 공격만 합니다. 끌어내리기, 책임 덮어 씌우기만 합니다. 탄핵 뭐 어쩔 수 없네. 방법 없네. 그런데 자기들 때문 아니다. 한동훈 때문이다. 일부 배신자들 때문이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누가 배신자고 누가 책임 없는 자세인지, 누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지, 이거 지금 이 바탕, 생각의 바탕에는 어차피 탄핵이 되고 나면 이재명은 대통령 된다. 국민의힘은 분열이다. 이럴 때 나 혼자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고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을 씌워서 나라도 살아남아야겠다. 지금 윤상현, 홍준표 다 그 계산하고 있습니다. 문의조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왜 진다라고 생각합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통과가 되면 왜 분열된다고 생각하고 왜 진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말끔하게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탄핵과 수사, 당당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국민의힘은 분열하지 마라. 내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분열될 이유는 없다. 문의조에 대한 사법 처리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범죄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은 안 됩니다. 또 현실로 내일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일주일이라도 미뤘으면 좋겠는데, 뭐 가장 좋은 것은 탄핵 반대입니다. 탄핵하지 않고 1년이든 2년이든 갈 수 있다면,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법적으로 이 투쟁을 벌일 수 있다면 탄핵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수사는 뭐 무슨 태풍처럼 조여오고 있습니다. 당장 윤 대통령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권한 대행을 세우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탄핵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현실을 전부 외면합니다. 자기 혼자 살 길을 찾습니다. 탄핵이 피할 수 없다면 이 탄핵을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이걸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갈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겨야, 정치에서 이겨야 문의조를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시계는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늦었지만 조국은 처벌돼서 구속됩니다. 이재명 마찬가지고 문재인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믿어야 합니다. 조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짜뉴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법이고 진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지난 헌정사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어온 국민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계엄도 다 겪었고 비상조치도 겪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와는 달리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내면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이재명의 저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의 범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탄핵을 미룰 수조차 없다면 탄핵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권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도려내야 합니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단합할 방법. 그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저 이재명을 제압할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대선의 시간 조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믿고 대법원을 믿고 이재명을 구속시킬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보이는 이 길 앞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정한 윤 대통령을 보호하는 방법, 진정 윤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겠지만 과도한 책임을 물을 이유는 없다. 그렇게 윤 대통령을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게 어떤 길입니까? 이재명을 처벌하고 다가올 대선에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조기 대선에서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허접한 가짜뉴스, 김어준 따위의 가짜뉴스에 휘둘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